자, 이번에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상가 관리 권한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어디에 있는 상가의 대규모 점포 관리자 대표입니다. 자,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사람이 안 돼요. 법인 또는 조합 이렇게 단체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가 나온 것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는 단독 상가로만 되어 있고 관할 관청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고 상가 시설관리 및 운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구분 소유자 중 다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이분이 이제 결국 관리단의 관리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건물 관리권이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라고 하면서 건물 관리 행위를 하지 말 것과 관리비 징수를 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건물 소유자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대규모 점포 관리자와 관련된 규정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제12조에 먼저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있고요. 즉 대규모 점포는 뭐냐면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상가,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이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되면은 이것을 대규모 점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점포가 최초에 상가가 건축되거나 할 때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해주거든요. 쉽게 해줍니다. 이렇게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이 되었을 때 그러한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유지, 이러한 대규모 점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이런 상가 시설관리 또는 관리비 징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대규모 점포가 만약에 분양이 됐어요. 호수별로 하나의 통상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호수별로 분양이 됐단 말입니다. 이 분양이 된 경우에는 이때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아니라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다시 변경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항에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에서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대규모 점포 관리자와 관련해서 종래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7월달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한 3년 동안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 만들어드리는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대규모 점포 관리자 만드는 것도 상당한 자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왜 당시에는 유행했었냐 하면 판례가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관리권이라는 게 있고 이 관리권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관리권과 대등하거나 또는 이런 대규모 점포 상가일 경우에는 집합건물인 상가일 경우라 하더라도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관리권이 우선하는 그러한 판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 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입점 상인들이 만드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상가는 구분 소유자들과 상인들 간의 대립이 생길 때 구분 소유자는 관리단, 그리고 입점 상인들, 임차인들이잖아요. 입점 상인들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 이걸 만들어서 서로서로 본인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편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런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만들어 드렸는데 2018년도 7월 달에 대법원이 일단 정리를 합니다. 즉, 집합건물인 상가에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보다 마치 관리단의 관리 권한을 더 인정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동대문에 있는 유존상가 판결인데요. 이 유존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가, 대규모 점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오피스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독 상가가 아니라 오피스텔까지도 있는 그런 상가에서의 문제라서
상가만, 단독 상가만 있는 곳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상가만 있는 곳, 단독 상가만 있는 경우에는 종전 판례대로 대규모 점포 관리자와 관리단하고 다툼이 있을 때 권리관계를 대등하거나 또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우선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에서 구분 소유자, 다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판결,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판결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대법원 2018년 7월 12일 날 선고했던 뉴존 사례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요,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당의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이 있다고 해서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건물일 경우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도 고용 부분 관리권이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따라서 건물 전체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건물 전체가 대규모 점포에 해당돼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주차장 등의 고용 부분이 대규모 점포 운영 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고용 부분 관리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즉 당해 사항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오피스텔까지 있었어요. 같이 붙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고용부에 대한 관리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건물 관리단에게 있는 것이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집합 건물의 상당 부분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당의 뉴존 상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가거든요. 그 위에 오피스에 조금 있는 것일 뿐인데도 이 경우에는 관리단이 우선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의할지라도 단독 상가, 즉 건물 전체가 대규모 점포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리고 동용 부분, 즉 주차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계 방제실 같은 시설들이요, 대규모 점포의 운영과 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 관리권이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 판결하고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단독 상가의 경우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고용 부분 관리권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건물 전체가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지, 둘째, 건물의 고용 부분, 주차장이나 기계실이나 방제실이나 또는 정화조나 이런 것들이 상가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운영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필수적 물적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잘 설명하면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고용 부분 관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당해 사항 같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